네, 전해드린 대로 이 파월비 연준 의장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한국은행도 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 경제 영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파월 의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영어로 표현하면 네. 하이어 포 롱거 해가지고 더 오래 더 높게 금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일단 현재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 네. 이 수준인데 내년까지 5%의 고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고용하고 소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좀 아침에 좀 찾아봤는데 이 실시간으로 미국 성장률을 이제 추측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라는 데인데 여기 보니까 3분기 성장률 예측이 5.4%예요. 근데 네. 미국이 1분기에 2.0%, 2분기에 2.4%였는데 그 2배 넘게 지금 성장세를 볼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시장 금리에 이제 집중화 되는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 지금 막 아침에 5%를 넘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중동발 위기 거론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위험에 처했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경제도 안 좋게 되겠죠. 일단 그 중동의 지금 상황이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예. 아까 살짝 봤지만 이란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은 석유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 이란은 석유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갑자기 중단된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겠죠. 예. 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를 상승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고금리까지 네. 이제 겹쳐지면 상당히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되고 또 네. 우리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좀 자세히 짚어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 불을 끄려면 금리를 올릴 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 물가만 보면요.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2%대까지 좀 주춤했다가 예. 9월 달에 3.7%까지 다시 지금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경기 상황입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지금 추정하는 올해 성장률이 1.4%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엄청난 글로벌 금융위기, 뭐 IMF 외환위기, 뭐 코로나 위기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1%대 성장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가지고 경기를 더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일단 예. 금리를 동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미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고 문제는 이제 한미 금리 격차 맞아요.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네.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자본이 좀 더 많이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금리가 상단이 5.5, 우리가 3.5 그러니까 차이가 2%포인트 예. 납니다.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이 차이가.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리 높은 곳으로도 이제 돈이 갈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네. 주식과 채권을 파는 셀코리아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 경기의 부양이 좀 시급하다면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는 적정한 생각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좀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계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세수 펑크 그러니까 생각한 그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덜 들어오는 그 규모가 59조 1천억 원 이랬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400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한 60조 원이 덜 들어온다 그러면 한 15%가 덜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네네. 우리가 생각해도 월급이 15% 갑자기 안 들어온다. 그럼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야. 네. 정리를 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기도 살리는 묘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있을까요, 묘안이? 사실 묘안이라는 건 찾기 되게 힘들고요. 예. 정도를 사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돈이 안 들어오면 꼭 쓸 때만
때만 돈을 좀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쓸데없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소위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취약계층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 그렇죠.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은 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규제 완화 예. 또 그리고 뭐 수출 활로 개척해가지고 기업하고 이제 가게를 좀 살려가지고 세금이 다시 들어오면 그걸 또 돈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수출이 늘어나야 하고 그중에서도 네. 반도체 수출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한국의 1위 수출 상품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세계 경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기, 이제 중국 경기 특히 안 좋아가지고 지금 타격을 받은 건데 네. 지금 3분기 중국 성장률이 4.9%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이 한 4.4%였는데 그거보다 좀 좋게 나와서 예. 조금 좀 나아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동결하면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 또 뭐 연끌 쪽들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마침 이창용 총재가 어제 금리 예. 동결하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가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조만간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빚내 가지고 내 집 사는 거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날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끌족들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수요가 아닌데 빚내서 집을 사고 또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주담대 금리가 이미 이제 7%를 기록 중이고요. 네. 기준금리도 이 동결됐지만 이 대출금리 오히려 더 오를 거란 이런 전망이 나오곤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이 이제 돈줄을 죄니까 예. 우리도 돈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게 있겠고요. 예. 또 금융당국에서 이 대출이 지금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나는 게 문제다 해서 예. 조금 과다한 증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좀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